최고 매출이 그때 당시에 1억 8천이었는데 조금만 더 했으면 2억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최고 매출을 한 1억 8천 찍으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때는 이제 기분이 어떠셨는지 너무 좋았죠. 좀 길게 해주세요.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구구족을 하고 나서는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구족 붕천엽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정환이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백화점 의류 브랜드에서요. 의류 브랜드 매니저로 12년 정도 일했어요. 사실 구구족 시작하기 전에는 요식업 경험은 아예 없었습니다. 구구족이 처음이에요. 구구족을 오픈하신다고 했을 때 혹시 주위의 반응이 어땠는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너가 웬 족발이냐? 라는 갑자기 웬 족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창업을 한다고 하고 뭔가 새로운 걸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응원을 되게 많이 해줬어요. 저는 어쨌든 12년이나 하셨던 일을 네. 그만두시게 되신 거잖아요. 네. 어떤 마음으로 새로운 길로 가실 수 있었는지. 완전 탈출하는 기분이었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 퇴사를 할 때는 너무 기분이 좋았고 두려움보다는 새로운 자극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회사 다니시는 거랑 일상적인 부분도 많이 달라졌나요? 많이 달라졌죠. 회사를 다니면 어찌됐든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위에서 더 요구하는 거에 대해 맞춰야 되는 압박감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는 한데 자영업을 시작을 하면서는 그래도 출퇴근에 대한 자유도 그걸 제외하고도 책임감이 훨씬 더 많이 생기기도 하고 매출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회사 생활이랑은 좀 다른 자유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금전적인 자유는 좀 금전적인 올라왔나요? 자유는 더 많이 올라갔죠. 다 올라갔는데 좀 또 다른 영역은 어떤 게 있냐면 똑같은 페이를 받는 직장인 분들은 매달 달이 같은 금액으로 생활을 하면 되는데 매출이 일정치가 만약에 안 타면 그런 게 계획을 잘 세워야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초반에 이제 사전교육 받으실 때는 좀 어떠셨는지. 사전교육 받을 때 되게 재밌었어요. 그때는 처음 오픈할 때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그 근처에 숙소 잡고 2박 3일 동안 뭔가 소풍 간 것 같은 기분으로 교육을 받았어가지고 지금도 기억에 되게 많이 남고 칼질을 하거나 뭐 족발 썰거나 이런 것도 다 처음 해보던 일이었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창업하시는데 총 비용은 얼마 정도 드셨을까요? 처음 제가 들어올 때 권리금이 1억 2천 정도의 권리였어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코로나가 심해져서 배달 매출이 훨씬 올라가서 월 평균 매출이 거의 1억 5천 정도 평균 매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한 반년 정도 만에 투자했던 금액은 다 회수를 한 것 같아요. 최고 매출이 그때 당시에 1억 8천이었는데 조금만 더 했으면 2억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정도의 아쉬움. 요즘에는 하루 최고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을까요? 요즘 하루 최고 매출은 450 정도가 최고 매출이에요. 잠시만요. 최고 매출을 한 1억 8천 찍으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때는 이제 기분이 어떠셨는지 너무 좋았죠. 좀 길게 해주세요.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양도양수 받기 전이랑 지금 뭐 매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양도양수 받기 전 매출이랑 지금 매출은 좀 비슷하고요.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가 막 시작하던 시기였어가지고 아마 배달이 더 잘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좀 확신이 있어서 양도양수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마침 제 예상대로 더 잘 되기도 했었고요. 그러면 운영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아무래도 직원들의 관리? 이런 차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족발을 아무래도 가게에서 매일 삶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쉽진 않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다른 프랜차이즈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일하는 것보다는 노동의 강도가 조금 더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직원들이 잠깐 일하고 그만두고 이런 경우가 좀 빈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직원을 구하는 부분 그리고 구한 직원을 교육하는 부분 교육을 했는데 또 그만두면 다시 구해야 되는 그런 반복적인 일들 그런 게 이제 제일 힘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하셨는지 몇 처음- 분이서? 처음에는 매출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 매출 막 1억 8천씩 하고 할 때는 6명까지도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 직원이 2명 있고요. 저까지 포함해서 셋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같이 일하는 직원이 2년도 넘게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서로 뭐 얘기하지 않아도 서로 척척 잘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오래되신 분은 2년이나 되셨다고 했는데 네. 사실 사람 관리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런 약간 꿀팁이 있으시다면? 화를 안 낸다? 화 안 내시고 그냥 때려보실 것 같아요. 아니요. 짜증도 안 내고 화도 안 내고 잘해준다. 이게 노하우입니다. 얼마 만에 양도양수 하길 잘했다 싶으셨나요? 한 4, 5개월 만에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한두 달은 어떻게 이 가게가 돌아가는지 그리고 마진이 어떻게 구성이 돼서 떨어지는지 그런 개념이나 감이 아예 없었던 상태여서 그런 걸 파악하는데 좀 힘들었어요. 한두 달. 그리고 이제 3, 4달 때쯤에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랑도 많이 친해지고 새로 뽑은 직원들도 또 다 같이 손발이 맞아가면서 한 4개월째 될 때부터는 아, 이 가게가 이렇게 돌아가고 운영이 되는구나 그걸 느낀 이후부터는 매출이 더 잘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특이한 단골 손님이 있으신지. 특이하다고까지는 아닌데 가끔 오셔서 이제 족발을 안 썰고 그냥 고인돌 뜯어먹는 뼈다귀처럼 통째로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또 다른 손님분과의 추억이나 아니면 고마웠던 손님이 계시다면 딱히 고마웠다거나 아니 뭐 배민 리뷰 같은 거에 좀 눈에 띄는 리뷰를 달아주시는 그런 고객님 되게 많죠. 거의 뭐 100일장 쓰듯이 아주 장문으로 길게 뭐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이런 리뷰 써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보람도 느끼기도 하고 좀 원동력이 된다 그렇게 느낍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쿠팡 리뷰만 3만 개 가까이 다 되었거든요. 그 리뷰들 보면은 정말 장문으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맛있었다. 이제 곧 이사를 가는데 이사 가기 전 마지막으로 시켜 먹는 구구족이다. 이러면서 막 장문으로 글을 써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은 너무 보람차죠. 그리고 이제 주문 들어올 때 몇 회 주문했는지가 보이거든요. 뭐 15회, 막 20회 이렇게 단골 손님들이 주문을 해주시면은 아, 그동안 내가 꾸준히 잘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요즘 장사는 어떤 것 같으신가요? 사실 작년 말이랑 올해 초에는 좀 어려웠어요. 어려운 게 사실이고 그나마 이제 대선도 있고 분위기가 좀 바뀌고 민생지원금도 좀 풀리면서 지금은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주님만의 운영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그거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비밀입니다. 위생적인 부분도 엄청 잘 되어 있는 매장으로 보이는데 위생은 사실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일매일 정해져 있는 루틴으로 청소를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곳은 대청소를 하기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기본적인 공간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똑같이 청소를 하고 있어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어떤 작업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막국수 삶고 있어요. 구구족 막국수는 맛이 어떤가요? 제 개인적인 입맛에서 좀 달아요. 좀 달라요? 네. 하지만 맛있습니다. 솔직한 리뷰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맛있습니다. 족발이 주문이 들어오면 네. 어느 정도 만에 바로 포장이 완료될까요? 막국수 삶는데 2분 정도 걸려서 썰고 포장하는 데까지는 5분이 채 안 걸려요. 메뉴 주문 하나당 한 3분에서 4분 정도? 다른 음식들은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때 바로 조리를 해야 되는데 족발 같은 경우는 이미 조리가 돼 있는 걸 썰어서 나가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조리 시간이 훨씬 더 짧고 금방 할 수 있는 메뉴인 것 같아요. 그 앞전에 또 들어가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삶고 하는데 네.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그거는 4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따로 오전에는 따로 주문은 안 받고요. 준비하는 시간으로 오전에 먼저 나와서 직원이 먼저 삶아놓고 저녁에는 주문 들어오면 판매하고 장사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구구족만의 장단점이 고객으로서의 장단점일까요? 2가지 다 말씀해 주셨던데. 일단은 맛있어요. 저 뭐 다른 프랜차이즈 족발들도 먹어보기는 했지만 맛있는데 가성비가 좋다.
이게 브랜드에 관통하는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제가 느꼈을 때도 가성비가 좋고 맛있다. 이게 제일 장점인 것 같고요. 단점은 크게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장사하시고 후회하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구구족을 하고 나서는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만족하시는 이유라든지 뭘 말씀해 주신다면? 사실 어려운 점이 별로 없었고 개인적인 성향이 후회를 하면 뭐하냐 어차피 지난 일인데 라는 마인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후회할 일은 하지도 않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 후회를 따로 하진 않습니다. 성함이 네. 이정환 점주님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또 담당 바이저님이 네. 이정환 바이저님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려울 때 바이저님이랑 많이 소통을 하시는지. 제가 개인적인 성향이 힘들다고 찡찡거리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자주 연락은 안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괜히 바이저님이 자주 방문해봤자 가기에 좋을 건 없다 생각이 좀 있어서 최대한 비밀스럽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이저님이랑 이제 소통하시고 하는 게 운영에 또 어떤 도움이 되시는 부분들이 있었는지. 네, 물론 도움이 많이 되고요. 제가 가끔씩 모른다거나 아니면 저도 이제 사람이라 발주를 놓친다거나 혹은 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연락을 드리면 되게 잘 알려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봉천역점을 어떻게 운영하시겠다 포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포부까지는 아니고요. 늘 하던 것처럼 매일매일 청소 잘 하고요. 유지 잘 하고요.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그런 노하우와 비법으로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구족 창업을 고민 중이신 예비 창업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창업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시작이 반인 것 같아요. 일단 도전을 하고 에라이 모르겠다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작 자체를 안 하고 뭐 고민만 하고 있으면은 될 것도 안 된다. 찡찡거리는 스타일은 아니야. 일단 시작을 하고 보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나에게 구구족이란? 제 도전의 시작? 저희가 원래 외부에서 구구족 화이팅, 본청점 화이팅 하는 거 있는데 한번 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사람들 저렇게 지나다니는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안 되죠. 카메라 아니, 그 보고. 정도까지는 아니어가지고 제가 카메라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구구족 화이팅! 됐나요? 봉천역점 화이팅까지 이어서. 구구족 화이팅! 봉천역점 화이팅!